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전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기자단과의 깜짝 오찬 자리를 가졌죠.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전직 환경부 장관 짤막한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일회용 컵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 이 글을 올린 환경부 장관이 현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도 일회용 컵을 이렇게 들고 청와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돼 이 한 환경단체로부터 텀블러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정권 소환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때도 등장했는데요. 이 만찬의 한 참석자,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줬느냐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6년 전 방중 당시 10기 중 8기, 이른바 혼밥 논란이 재소환됐는데요. 샤오롱바오하고 새우하고 돼지고기로 이렇게 만든 중국식 만둣국 이렇게 4가지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 거야, 이제. 올 겁니다. 금방 예. 튀겨져서. 연lok도 주시고 저희 먼저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국까지 불려가서 대통령 동네 식당에서 9끼 연속 혼밥이나 먹고 있고, 베이징을 비웠다는 리커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고 권력도 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가히 역대급 망신의 역대급 권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중국 일정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기획한 일정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 수억 명의 중국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저희가 이 식단을 예약을 하고 사전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중국의 한 기자가 바로 이 식당 주인을 인터뷰를 하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또 이 가게가 곧 대통령 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셨던 메뉴 세트를 그대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네요. 네, 미국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한국계 스타 셰프가 만든 이 고추장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그리고 된장 캐러멜 소스를 뿌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대접받았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12종이 넘는 요리를 직접 시식해 최종 3가지를 골라 직접 고른 만찬 메뉴라고 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의전과 외교 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저는 그런 속설을 한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상 외교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속설이 그냥 우스개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국민들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 어딘지 조금 익숙한데요. 바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됐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 예정됐던 개봉일을 하루 앞당겨 윤석열 정부 1주년째가 되는 오늘 10일 상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영화뿐 아니죠. 이 책방 주인으로도 거듭난 문재인 전 대통령. 일주일 만에 만여 명이 넘게 다녀가 책 5천여 권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직후 현충원 참배에 이어 지난주엔 MB 정권 문체부 장관이 주연인 연극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오는 15일엔 청계천 산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산책길에 문자로 초대를 받은 이재호 고문과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대략 20여 명 정도인데 더 될지 덜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 산책하는데 저 시간이 있으신 분은 참가할 사람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 청와대 전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하고 또 우리 때 장차관 했던 사람들이나 또 우리 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또 현직 국회의원들 쪽에 우리 관련 있는 사람들에 연락하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수질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야 뭐 늘 주장하는 거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4대강 한 사람들이야 뭐 그 당연한 거죠. 소질이 좋아졌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10년 동안에 송수 가뭄 없었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4대강이 지금 국가 자산이 됐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또 재평가되는 정부가 그걸 자꾸 이제 보수를 해야죠. AS를 해야죠, 그걸. 네, 이현정 의원님, 이 전직 정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현 정권에서 정정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이 뭐 자신의 어떤 그 활동하는 거 그건 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또 정책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평산 책방 뭐 다시 열고 하는 그 등등이 네. 이게 뭔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활동이 현재 어떤 정치의 또 세력에 영향을 미친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중국 당신들이 지금 유엔 안보리 멤버인데 그럼 북한 핵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 북핵 그 제재에 대해서 지금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메인으로 지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중국에 국빈 방문도 가고 했는데 그 성과가 뭐가 남아 있느냐? 왜냐 당시에 중요한 게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등등 해서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 어쨌건 선거가 이제 다가오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도 이제 기지개를 켜는 거 보니까요. 네. 자,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김준우 에디터, 4대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과 같은 지역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수질 결과가 달라졌어요? 예, 서울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연구로 이제 나타났는데 수질이 뭐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졌다. 정확하게는 그 연구에서는 그 지역을 했더니 수질이 10년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뭐 단독 보도한 곳이 조선일보인데 4대강 보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데스크였으면 이 기사는 바로 반려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를 잘못 썼어요. 인과관계의 오류인데요. 자, 우리가 4대강이라고 하면은 4대강 보설치도 있지만은 수질 개선 그리고 주변의 강변 환경 정비, 예를 들면 준설, 강바닥 파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수질이 개선이 됐냐면 하수 정화시설 확충 등 여러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600여 개 정도 늘어났고 오염물질 관리와 하수관 정비를 꾸준히 해온 덕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4대강 보 때문에 이게 좋아졌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하도 여기가 지금 오염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은 4대강 정비 사업이죠. 네. 근데 좁게 얘기해서 보호 때문에 이게 좋아진 게 아닌데 이게 보 때문에 이제 좋아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게 저는 인과관계 오류라고 보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에 녹조가 생깁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녹조 라떼라고 예전에 막 낙동강에서 이렇게 퍼 올리면은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간에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시민단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이걸로 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3월달에 지금 그쪽에 환경단체하고 대한 하천학회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됐다. 이거 학교 급식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연구 결과 정확성을 위해 좀 더 따져봐야 된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